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급락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처럼 개인적으로 반등은 한 번 더 주고 나서 급격한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등을 주고 나서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는 거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거세질 겁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매수를 합니다만,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의 26일 동안의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결국 ATR이라는 건데요, 7.48%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하루에 코스피 변동성이 26일 동안 7.48%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 한번 봐볼까요? 이제 나스닥 2.1%입니다. S&P 1.16%입니다. 일본 변동성이 좀 컸지만 그래도 3%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4%대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을 좀 꽤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입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많이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3%고요. 요즘에 변동성이 많이 컸던 WTI 같은 경우에도 5.3%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7.4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라는 거 자체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 배분이 아니더라도 데이 트레이더든 스윙 트레이더든 다 리스크 관리를 이 변동성으로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변동성이 1%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100억을 베팅한다고 했을 때 위험도는 어떻게 될까요? 2%인 애가 위험도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써도 얘가 2배인 거예요. 그래서 1% 있는 애를 레버리지를 2배를 써도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를 미국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을 쓴 거랑 똑같은 변동성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줄일까요? 늘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치적으로 줄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 당장 하반기도 그렇고 외국인의 결정은 결국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SA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SA도 있고 TA도 있고 이제 전략전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작은 의미의 전술적 자산 배분 정도로 전 좀 끌어올렸다가 다시 좀 파는 구간이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다. 이거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이건 그냥 자산 배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리고 이제 보통 트레이더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7.48인 거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예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해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후진국이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코스피 200. 그래서 코스피 200 대비 이제 상대 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결국 반도체가 끌고 오던 게 계속 약해지고 있고, 약해지는 폭이 조금 약해지긴 했다, 이 정도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딴 데들이 다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씩이나마 올라오곤 있지만 일단 아직 100이 넘어가진 않았다 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빠졌어도 코스피 사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급격하게 딴 데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약한 거는 상당히 약하다는 말이죠. BTC 이런 거는, ETH,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코인이 지금 제일 약하다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반등하고 있다. 하다못해 약세인 채권만도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채권이 덜 빠졌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죠. 이제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고점 밀 때 사실 팔았어야 된다. 왜냐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 꺾일 때,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정도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거 보고 나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결국 뭐가 됐든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쭉 다 지나가서 추세가 이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S&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포지션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포지션을 조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여전히 뭐 기대 수익률 뭐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뭐 결국 패대기 결국은 패대기를 치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요. 사실 올라가면서 족족족족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패대기가 쳐졌습니다. PBR도 뭐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던 PBR도 결국 많이 빠졌고 여전히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도 높기는 하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해요. 이제 DXI는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엔 살짝 매수를 했고 뭐 현물 같은 경우는 크게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선물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긴 시결에서 외국은 뭐 사실 주구장창 팔았고 올해 거의 현물만 163조 팔았고 선물은 뭐 사실 누적기는 큰 의미는 없지만 12조 정도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긴 시결에서 뭐 외국인이 아주 폭풍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까지 더 커져서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더 팔게 될 겁니다. 근데 저거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참고사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가파르게 사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가 이제 조금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2.6조라는 큰 금액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30조 정도 되는데 뭐 상당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유가증권 중심으로 또 다시 이제 좀 비투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저는 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주체들 때문에 또 다시 다 죽이러 갈 겁니다. 이게 결국은 38조까지 됐던 거 이제 쭉 27조까지 이제 털렸던 게 또 다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게 또 다시 희망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뷰 없는 것부터 일단 먼저 보고 가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계속 빠졌고 이게 사실 뭐 정상이긴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 사실 우리나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뭐 역사적으로 이랬던 적이 없어요. 상승장에 당연히 나락을 가는 거는 뭐 사실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추세를 쭉 타다가 이제 딱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탈출.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준선 깨질 때라도 팔았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종가로 깨졌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도에만 팔아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해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기준선 터치하고 이제 나락으로 갔던 거죠, 이제. 결국 원칙이 없으면 결국 하다가 이제 영원히 못 파는 상황이 됐고, 변동성 일단 200일 이평에 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결국. 빅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낮은 상태, 뭐 S&P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필라델피아나 뭐 나머지 나중에 보고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 걸려 있다라고 보기여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반등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오늘의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보고 나서 그건 대응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뭐 예측은 그렇게 사실 CPI 같은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뭐 원달러,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0일도 저항을 뭐 살짝 보이고 쭉 깨지면서 뭐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매물대였으니까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의 실익은 그렇게 크진 않긴 합니다. 결국 요 정도? 먹을 놈은 요 정도? 제일 많이 갔을 때. 근데 사실 쉽진 않아 보여서. 근데 이제 뭐 신규로 여기서 뭐 들어가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여기가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그냥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달러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제 달러로 된 투자 대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냥 부속적인 걸로 더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율은 뭐 딱 그렇게 네. 일단 뭐 위안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트레이딩 뷰로 보죠. 그래서 결국 뭐 그냥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코스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떨어지는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속도 올라오면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냥 여기서 바로 팔고 사실 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네. 아직 여기서도 사실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서진 않았잖아요. 추세가 돌아서진 않았기 때문에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마 사는 자리는 전 안 올 거라고 봐요. 사실 한 요 정도에서 한번 시그널 왔다가 바로 다시 팔아라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때 가서 보기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좋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하락된 거를 되돌리긴 할 거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A, B, C로 뭐 한 요 정도 되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코스피는 아니고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저는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이 일단 깨졌다는 겁니다. 올라섰죠. 이제 어제 올라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아니려면은 결국 여기가 다시 깨지면 됩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사실 4시간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는 봐요. 이제 4시간 L봉 정도 보는 거를 전 개인들은 추천은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매물이 두텁죠? 그래서 여기를 잘 돌파를 일단 해야 되는 게 뭐 첫 번째 관건이다. 볼 수 있겠고, 뭐, 그 다음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 이제 오늘 일단 구름대는 좀 넘어섰고요. 결국 일목 근역표. 아직 추세가 서지는 않았습니다. 뭐, 속도는 올라왔고, 그래서 뭐, 딱히, 네. 근데 뭐, S&P가 여기 전고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는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CPI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한 오늘 내일 정도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S&P가 고점을 가도 나스닥이 고점을 못 가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21년 하락 때도 그렇고 이게 사실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일단 대응을 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S&P 500은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뭐 나머지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추세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밴드가 좀 많이 벌어지고 밴드를 타고 가고 있지는 못하다.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결국 구름대를 넘어서지는 못했고 일단 추세도 안 돌아와 있고 구름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저라면 그냥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는 이렇게 여기 안에서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넘어설 거야 라고 베팅을 하기보단 넘어서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닥스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밴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타고 가고 있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정규 분포가 2가 넘어갈 때인데 뭐 꽤나 이제 과열이 돼 있는 상태여서 더 갈 확률도 있겠지만 일단 좀 주의 정도는 해야 되겠다. 뭐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넘어섰고요. 이제 구름대를 넘어섰고 다 위로 올라와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 더 갈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뭐 저라면 한번 눌림 주고 가는 거를 더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롱추세가 오면 또 사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이건 뭐 사실 결국 추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이제 아직은 이게 기술적 되돌림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또 타임프레임이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또 좀 좋게 나오면 가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4시간 봉의 속도가 줄었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좀 좋게 보고 있진 않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구름대 완전 매물의 벽에 들어섰죠. 이제 매물의 벽에 안으로 들어섰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매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추세는 위고 속도는 아래고 그래서 뭐 둘 다 뭐 매수 매도 둘 다 좀 애매한 구간. 뭐 WTI 같은 경우에 구름대 안에서 추세랑 속도는 일단 둘 다 위여서 조금 상방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코스피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 한 7,800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쪽에서가 매물대였죠. 요 정도가 매물대잖아요. 이제 결국
매물대에서 기가 막히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요 정도. 여기랑 여기가 둘 다 꼬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을 보였고 뭐 더 갈 확률이 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일단 뭐 속도는 올라갔고 왜냐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다 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손절이 우르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다. 뭐 이 정도 느낌이겠죠. 뭐 저라면 그냥 사실 여기까지 다 뚫고 갈 겁니다. 여기서 요 정도는 그냥 버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쳤으면 한 요 정도에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사서 22평에서 한번 팔고 22평 확실히 돌파되는 요 정도 자리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지나고 나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그게 가장 이론적이긴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크게 이상은 없죠. 근데 조금 걸리는 건 밴드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퍼센타일로 한 96% 정도 확률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최고치 정도의 밴드 폭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서 쭉쭉쭉쭉 더 벌어진다 가능은 하겠지만 확률은 좀 낮은 베팅이다 라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결국 여기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매물대도 돌파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겠다 라고는 볼 수 있겠죠. 높은 확률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세선은 돌파를 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요 하락 추세선은 깼다. 그럼 이제 한번 조금 받는 가능성은 더 있겠다 볼 수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추세는 살아 있는데 속도가 조금 줄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속도 추세 다 알다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밴드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사실 요 정도에선 저는 나갈 겁니다. 밴드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모이고 있죠. 이러면 여기서 파는 게 맞았겠죠. 한 요 정도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밴드가 이제 좁아지는 요때 팔아야 돼요. 정확하면 여기까지 아직 좁아지진 않았잖아요. 요 정도 오늘 딱 파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사실 어제죠. 어제 화요일이니까 어제 파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여기 뭐 구름대를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뭐 추세 속도는 다 있긴 하지만 요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동평균선 12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냐는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 그럼 좋아 보이진 않는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추세 속도 다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 뭐 딱 그 정도 다 볼 수 있겠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떨어지고 있고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매물 맞고 좀 빠졌죠. 근데 일단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굳이인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RSI가 일단 좀 추세가 꺾이고 있긴 하네요. 속도가 뭐 아직까지 뭐 크게는 뭐 이슈는 없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구름대 닫혀 있고요. 뭐 사실 구름대도 올라서야 되고 추세도 올라서야 돼서 뭐 굳이 저런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뭐 샌디스크도 그냥 이제 뭐 추가했는데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도 또 여기서 추세선 똑같죠. 여기서도 결국 추세선 그어보면 뭐 어떻게 그어도 뭐 사실 넘었단 말이죠. 살짝이라도 어찌됐든 그래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전 더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거죠. 굳이 그것도 먹어야 될까? 이제 사실 여기서 잘 먹었으면 되고 여기서 뭐 사실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저는 좀 하방의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실 약간의 낙관이 있습니다. 좀 되돌림은 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외국인이 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하락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마음 한켠에 이제 잘 담아두고 결국은 추세대로 가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4시간 추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이고, 그러니까 속도 같은 경우에 상승이고 추세는 하락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락이지만 속도는 상승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와도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